35년간 리튬 배터리만 연구해온 독일 최고 전문가가 한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투명한 수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배터리, 불에 타지 않고 폭발하지도 않는 신기술이었죠.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며 코웃음 쳤던 그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본 기술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병원 정전 상황에서 0.2초 만에 복구되는 생명을 구하는 배터리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클라인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배터리 화학자로 일해왔고, 지난 35년 동안 오직 하나, 배터리 기술 연구에 매달려 왔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에 인생을 걸다시피 했죠. 전 늘 생각했어요. 이제 더 나은 배터리는 없을 거라고요. 제 옆에는 은퇴한 프랑스 배터리 전문가 루이 마르탱 박사가 있었죠. 은색 머리에 잔잔한 미소,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신뢰감 있는 얼굴이었어요. 루이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묻더군요. 에드워드, 요즘 동아시아 소식 들었어? 특히 한국 쪽 기술 말이야.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자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더니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영상 속에서는 투명한 수조 안에 커다란 배터리가 천천히 담겨지고 있었고, 방수 처리된 모듈이 습기와 접촉한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었죠.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와, 멋지긴 한데 그냥 쇼잖아.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루이는 미소 하나 없이 진지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쇼가 아니야, 진짜야. 이건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VRFB라는 기술이야. 전해질로 물을 써서 불도 안 나고 폭발도 없어. 그 말이 그때는 쉽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흘려들으려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영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암스테르담의 운하 옆을 천천히 걸으면서도 계속 그 영상이 떠올랐어요. 물속에서 꺼지지 않던 전구, 불에 탈 걱정 없이 작동하던 배터리. 저는 35년 넘게 리튬이온 배터리만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기술이고 가장 앞선 방법이라고 믿고 살아왔죠. 하지만 그만큼 저는 리튬 배터리의 위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실험실에서 불이 나기도 했고 작은 화재가 순식간에 큰 사고로 번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물속에서 작동하는 배터리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단순히 놀라운 게 아니었어요.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느낌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독일 과학기술교류 프로그램에 연락을 했고 직접 한국으로 가겠다고 요청했어요. 이 기술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로부터 단 일주일 후, 제 손에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이 들려 있었어요. 이전까지 한국은 저에게 그저 이메일로 논문을 주고받던 나라, 멀고 낯선 기술 보고서 속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가야 할 곳이 되었죠. 가방 하나에 짐을 가볍게 챙겼지만 제 머릿속은 무거웠어요. 수많은 의문과 걱정, 그리고 한편으론 이상하리만치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루이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정말 그런 기술이 존재할까? 만약 그렇다면 내 평생의 연구가 바뀌는 걸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짜 미래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제가 그 문턱 앞에 서 있다는 걸 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찬 공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서울의 늦가을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도착장 앞에선 단정한 흰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클라인 박사님 맞으시죠?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박지현입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매우 정확했고
부드러운 한국식 억양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경기도 남쪽에 있는 연구소로 향했죠. 가는 길엔 깔끔한 도로와 높게 솟은 건물들, 정돈된 풍경이 펼쳐졌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수조 속 배터리 생각뿐이었어요. 1시간쯤 지나 도착한 연구소는 바깥에서 보면 평범한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유리창, 날렵한 구조, 딱딱한 기업 사무실 느낌이었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로비엔 금속과 오존이 살짝 섞인 냄새가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조용히 바쁘게 실험실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공기 자체에 집중과 열정이 감돌았어요. 지현은 저를 유리벽이 줄지어 있는 복도로 안내했어요. 그 안에선 제가 논문으로만 보던 고급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었죠. 전극 반응 장치, 흐름 실험 장비, 대형 환경 챔버까지. 젊은 과학자들이 태블릿으로 뭔가를 기록하며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액체가 든 튜브를 조심스레 다루고 있었어요. 바나듐 전해질이겠구나 생각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쪽 끝에 조용히 서 있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정색 슬랙스에 남색 블라우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흔들림 없는 눈빛이 인상 깊었어요. 이분이 김유빈 박사님이에요. 지현이 소개했어요. VRFB 프로젝트를 이끄시는 분이죠. 솔직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젊었어요. 이 정도 기술을 이끌었다기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뒤쪽 스크린이 켜지며 분자 구조, 탱크, 회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클라인 박사님.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그날의 30분 프레젠테이션은 제 평생의 상식을 바꿔놓았어요. 바나듐 레독스 흐름 배터리는 물기반 전해액 속에 바나듐 이온만을 사용합니다. 양극과 음극 모두 같은 원소를 쓰되 산화 상태만 다릅니다.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이온의 상태가 바뀌죠. 연소도 없고 폭주 현상도 없어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오래갑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푸른색과 붉은색의 두 탱크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게 저희의 에너지 저장소입니다. 출력과 저장 용량을 별도로 확장할 수 있어 유연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마치 물탑을 더 크게 만드는 것처럼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전기분해는요? 물에 전류가 흐르면 결국 수소나 산소가 생길 텐데 그건 위험하지 않나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직 바나듐 이온만이 반응하게 설계했어요. 특수한 분리막을 사용해 물 분해는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전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요. 이 배터리는 안에서 아무것도 폭발하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정확하게 이온이 움직일 뿐이에요. 불안도 불꽃도 없죠. 마치 심장이 뛰듯이요. 프레젠테이션 마지막에는 짧은 영상이 있었어요. 한 VRFB 모듈이 온실 하나를 움직이고 있었죠. 식물들이 인공조명 아래에서 반짝이고 팬이 조용히 돌고 있었어요. 모두 물과 바나듐으로 만든 배터리 하나로 돌아가는 풍경이었어요. 불이 켜지고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지금껏 리튬, 코발트, 니켈 쉽게 타고 쉽게 부식되고 점점 성능이 떨어지는 재료들과 싸워왔습니다. 불이 붙지 않도록 케이스를 만들고 냉각 장치를 달고 늘 조심하며 연구를 해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을 중심에 두고 에너지 저장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수원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도로 위 자동차 불빛이 핏줄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엔 그저 푸른색과 붉은색 두 개의 탱크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의 조용한 한마디가 자꾸 맴돌았어요. 가스도 없고 불도 없어요. 그저 이온만 오갈 뿐입니다.
그날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설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은 증명하는 날이었고 그 기술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제 두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입구에서는 박지연 연구원이 조용히 저를 맞이했어요. 전날보다 더 집중된 표정이었죠. 우리는 별말 없이 테스트 시설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여러 개를 지나 도착한 실험실은 밝고 청결하고 기계들의 부드러운 작동음만 들릴 뿐 전체적으로 매우 차분했어요. 안에서는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마치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듯 흐트러짐 없는 태도였어요. 첫 번째는 물속 실험이었어요. 작은 여행용 가방 정도 크기의 VRFB 배터리 모듈이 투명한 수조 안으로 조심스럽게 담겨졌습니다. 전선은 수조 밖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LED 전구가 일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불빛은 미동도 없었어요. 번쩍임도 스파크도 연기도 없었죠. 그저 조용하고 단단하게 유리 너머로 빛이 흐르고 있었어요. 10분 동안 배터리는 그대로 물속에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라면 벌써 연기가 나거나 쇼트가 일어났을 거예요. 운이 나쁘면 터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너무도 조용했어요.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었고 위험 요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고온 테스트였어요. 같은 배터리를 밀폐된 챔버 안에 넣고 온도를 천천히 높였어요. 60도, 70도, 80도까지 올라갔는데도 전구는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빛나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연구원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VRFB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열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일정한 온도에서는 반응성이 향상됩니다. 팽창도 없고 발열 폭주 같은 문제도 없죠.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물 기반 전해질이니까 리튬처럼 굴지는 않겠구나 싶었죠. 이론으로만 듣던 걸 눈으로 직접 보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 다음은 전혀 다른 테스트였어요. 이번엔 진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이었죠. 실험실 한쪽에는 병원용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신생아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심장 모니터까지 모두 평소처럼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3, 2, 1. 불이 꺼졌습니다. 전원이 차단된 거였죠. 그런데 0.2초도 안 돼서 조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기기들도 전혀 멈춤 없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인큐베이터는 온도를 그대로 유지했고 인공호흡기는 부드럽게 작동했고 심장 모니터는 또박또박 신호음을 내고 있었죠. 한쪽에서 테스트를 지켜보던 의사가 작게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거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생명이 뛰고 있는 듯한 전류. 그것이 제 심장에도 흐르고 있었죠.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이건 쇼가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어요. 테스트는 계속되었어요. 병원 장비 부하 환경에서 8시간 작동 후에도 60% 이상의 잔여 용량을 유지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조용히 차분히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걸 수십 번 해본 사람들처럼요. 저는 조용히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해질녘 붉은 빛을 머금고 있었고 건물의 유리창에는 마지막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늘 그렇듯 바쁘게 걷고 일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한 일상 뒤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연구해오던 배터리들은
수많은 화재 사고를 일으켰고 리콜도 있었고 공장 폭발도 있었어요. 그 모든 위험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죠. 배터리는 원래 그런 거다라고요. 하지만 다른 길이 있었어요. VRFB는 설치 면적과 무게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있지만 안전성과 수명에서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단순히 덜 위험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더 똑똑했고, 더 강했고, 무엇보다 더 인간적이었어요. 35년 동안 저는 리튬이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서 있던 그날, 저는 알게 되었어요.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며칠 뒤, 저는 서울대학교의 대강당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 교수님들, 엔지니어들, 투자자들까지 모두가 VRFB 기술 포럼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죠. 분위기는 조용하지만 분명히 뜨거웠어요. 저는 맨 앞줄에 앉아 불과 며칠 사이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는지 되짚고 있었습니다. 곧 발표가 시작됐어요. 연단에 선 사람은 김유빈 박사였습니다. 늘 그랬듯 차분하고 또렷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효율이나 화학을 말하지 않았어요. 신뢰에 대해 말했어요. 생명을 구하는 힘에 대해 말했어요. 그리고 기후 변화 속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엔 정전 중에도 VRFB로 운영되고 있는 시골 병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아래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전기는 사치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순간 강당은 아주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사람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리를 하는 사이 김 박사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클라인 박사님, 이제는 믿으시나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죠. 이건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네요.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독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써온 논문보다 훨씬 중요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학술지가 아닌 독일 교육연구부에 제출할 보고서였습니다. 배터리 원리 적용 사례, 실험 결과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엔 이렇게 썼습니다. 바나듐은 리튬이 열어준 길 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모릅니다. 이제 함께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파일을 전송하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아주 가볍고 뜨거웠습니다. 딱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의도 의심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이 기술의 파트너가 되었으니까요. 경기도의 그 연구소에서 양국 협력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엔 현수막과 카메라, 귀빈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와 함께 무대에 올라 양국 간의 협약서에 서명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녀의 팀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20살까지 넘은 연구원들이었어요. 눈빛은 반짝였고 긴장한 표정 속에서도 확신이 보였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우린 함께 웃었고 사진도 찍었고 서로에게 약속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이었어요. 박지현 연구원이 한강 산책을 제안했죠. 달빛 아래 은빛으로 흐르는 물결, 도시 불빛이 물 위에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어요. 걸으며 그녀가 물었어요. 박사님, 돌아가시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더 나은 배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든 나라라고 말할 겁니다. 지현은 조용히 미소 지었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어요. 세상이 아주 넓고 열려있는 느낌이었어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누군가 선물로 준 작은 태극기 배지를 꺼냈습니다. 겉옷에 조심스레 꽂았죠.
승무원이 그걸 보고 물었어요. 한국 다녀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믿을 수 없는 걸 직접 보고 왔어요.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창밖으로 세상이 보였어요. 수많은 전선과 연료, 그리고 과학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전기는 물에서도 나올 수 있고, 바나듐에서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희망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저는 과학자가 아닌 전달자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은 저에게 제가 잊고 있었던 걸 다시 알려줬으니까요. 과학은 숫자나 분자식만이 아니라는 것. 사람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안전함, 따뜻함, 창의력이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 그 진심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전선과 연료 위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흐르는 한강처럼 물에서 시작된 에너지, 사람을 위한 과학, 그리고 희망으로 이어진 기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세상이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